와, 장난 아닐 것 같긴 하네요. 결국 10년 지나면 그 두 개 라인 가장 가까운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 한 번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근데 매번 그 순간을 다 놓친다는 거잖아요. 조금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폭락할 거다, 또 그 이야기도 속아버리고. 아, 또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지난 느낌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그래요.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 잠잠합니다. 확실히 거래량이 확 줄어가지고 네. 부동산에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서도 그 급지에 따라 분위기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강남 서초 1급지 조금 이렇게 빠지는 급지 있을 때 그 두 곳의 분위기는 어때요? 최근 사실 둘 다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는데요. 네. 최근 어디 갔다 왔죠? 최근에는 강남구 갔다 오고요. 네. 이제 구로구 다녀왔는데요. 야, 그 두 개는 완전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거래 안 되는 건 똑같긴 한데 네. 분위기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강남 재건축을 다녀왔는데요. 네. 규제 전에는 그 계좌 달라고 나왔었는데 네. 계좌를 안 줬었거든요. 근데 네. 규제 이후로는 그 가격에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그 가격보다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좀 네. 깎여서 이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가격에선 더 이상 이제 조정이 좀 안 되는 분위기고 네. 팔 사람도 별로 없고 살 사람도 별로 없고 좀 그렇게 좀 잠잠한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매도자들은 기다리면 또 오르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급지가 좋은 곳들은. 네, 강남구는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급지가 낮은 곳은 또 깎아달라고 하면 많이 깎아주고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지금도 그래도 좀 덜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1급지에 비해서. 많이 더 올랐죠. 맞아요. 그래서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뭐 팔면 팔리고 뭐 안 팔리면 안 팔고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깎아달라고 하면 조정은 되긴 하는데 네. 한 1,000, 2,000은 조정이 되긴 분위기긴 한데 그렇게 막 조정되는 분위기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깎을 수 있는 한도 선은 좀 다르네요. 네,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알아볼 지역이 방금 언급하신 두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거 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나랑 상관없네 하면서. 네. 강남구 실체를 좀 파헤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강남구에 대해서 제가 완벽히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입지 수준을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가 강남구였잖아요. 네. 그런데 서초구의 반포가 재건축으로 신축으로 많이 바뀌면서 살짝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남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라고 사람들이 자부하는 곳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좀 어떨까요? 서초구가 아무래도 신축이 많다 보니까 네. 평균 평당가로는 서초구가 살짝 높긴 합니다. 야, 지금 이 평당가 보니까 서로 막 박빙이네요. 네, 맞아요. 박빙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입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저 두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입지에 대해서 서초구랑 강남구를요? 그냥 뭐 둘 다 비슷해 이렇게 얘기 퉁쳐버려야 되는 건지 사실 네.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일자리는 강남 훨씬 많은데 네. 왜 금액은 비슷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강남구의 최고의 입지는 압구정이잖아요. 네. 근데 압구정은 아직 재건축이 안 됐잖아요. 시작도 안 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가격이 반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반포보다 낮긴 하지만 걔가 재건축이 되면은 시세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저 가격 순위가 다시 바뀌지 않을까. 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서초는 이미 완성된 금액이 저 금액이고 네. 강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금액이다. 네, 네. 뭐 어디가 좋냐? 강남이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러한 강남 실제 조금 강남에서 관심 가지는 아파트들 시세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강남 대치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잖아요. 대장이네요. 네, 걔의 입지를 좀 비교를 하면 네. 서초에 있는 반포 리체, 네. 반포 리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와, 반포 리체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되고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리더스 원보다는 높고 반포 잠원동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에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에 있는 대표 아파트죠. 역삼 레미안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하면 네. 삼성동에 있는 삼성 힐스테이트보다는 낮고 네. 잠실 렐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의 입지는 삼성동보다는 좀 낮고 네. 잠실과 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완성이 된 청담에 있는 새 아파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레드필보다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 비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또 어디 잡아야 되느냐. 음, 그걸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입지 평가할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입지 한 장 표가 나왔는데요. 네. 서머리 가능할까요? 네, 와. 서머리는 제가 완벽히 슬라이드를 내드릴게요. 강남구가 사실 남북으로 길쭉해가지고 네. 이 입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1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는 압구정입니다. 네. 한강이죠. 역세권이죠. 네. 그다음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거의 서울의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2번은 청담동과 삼성동을 같이 묶었습니다. 네. 청담동은 한강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역세권이고 삼성동은 코엑스, 그다음에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했고요. 3번은 이제 대치동으로 가면 되는데요. 대치동도 이제 3호선과 수의문당선의 역세권이고 뭐 학군 학원과는 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이고요. 그다음에 뭐 평지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4번에 가면 역삼동과 도곡동이 있습니다. 얘를 4번 권역으로 묶으면은 얘도 역세권이고요. 한티역에도 초등, 중등 학원가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비해서 살짝 언덕이 좀 있는 권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얘를 4번이라고 했고요. 이제 5번은 양재천을 넘어가는 거죠. 네.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개포동인데 여기도 그 북쪽 권역은 좀 역세권입니다. 수의문당선의 역세권이고 뭐 최근에 대단지 신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바뀌었죠. 네, 근데 좀 언덕이 좀 많이 있죠. 대모산이 좀 있다 보니까 언덕이 좀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6번 권역인데요. 수서동과 일원동인데요. 여기는 뭐 수서역에 있죠. 3호선의 역세권이고 여기는 그 개포동에 비해서 아직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일원동도 나름 학군이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학군을 제가 표기를 했고요. 더 내려가면은 강남의 최남단입니다. 여기는 공공택지 권역이어서 7번으로 제가 다른 색깔을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네요. 네, 위에부터 내려올수록 순위가 딱 낮아지네요. 뭐 서초랑 똑같네요. 네, 서초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교할 때 1번이랑 반포 비교하고 2번이랑 잠원 비교하고 3번이랑 서초동 서초동. 비교하고 뭐 5번이랑 저 양재 쪽 뭐 방배동 비교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정당한 비교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반포랑 압구정 하면 압구정 이기고 청담이랑 잠원. 잠원 여기는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청담이 약간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잠원도 잠원 나름일 것 같긴 해요. 네네. 그 안에서도 대단지가 있고 맞아요. 막 작은 단지가 있다 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와서 네. 방배랑 이제 강남 대치랑 싸우면 또 대치가 이길 거고 대치가 이기죠. 전반적으로 점수가 1점씩 높네요. 네. 심지어 맨 마지막에 있는 7번에 있는 서초에 있는 의면동과 강남의 자곡동을 비교를 해도 네. 강남이 살짝 높습니다. 간단하네. 네. 이거를 서초 강남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딱딱딱딱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실제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권역은 압구정입니다. 네. 압구정은 그 재건축이 구역별로 묶어서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1번 권역은 3구역인데 가장 대단지고 그 초중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역세권이고 백화점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1번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동호대교 왼쪽에 있는 2번 이 구역이 2번이죠. 압구정과 현대백화점을 기점으로 거기 왼쪽에 있는 권역이 두 번째로 좋고요. 세 번째로는 압구정을 로데오역으로 갑니다. 근데 갤러리 백화점 있고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3구역. 저기 3번, 4번이 또 역 때문에 저기 딱 위치가 또 바뀌는구나. 네. 그 다음에 뭐 4구역과 6구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6구역은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4구역은 좀 세대수가 좀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비슷한 지금 급지라 보면 되겠고 5번은 1구역인데 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좀 외곽에 위치해 구석에 조금 있는데 박혀 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재건축이 되면 거의 네. 3면이 한강뷰가 보이거든요. 아. 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저 1번 저거를 와 저렇게까지 합쳐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위치도 네. 좋은데 저렇게 해버리면 저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랑 저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랑 조금 서로 막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네. 뭐 조합 설립까지 된 걸 보면 뭔가 일단은 합의가 된 건데 저게 사실 부지를 합치면 할수록 세지잖아요. 네. 원벨리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5,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야 근데 저걸 다 합쳐서 저렇게 부지를 넓게 지으면 네. 와 장난 아닐 것 같긴 하네요. 네. 갑자기 또 연예인 중에 그분이 또 떠오릅니다.
그 다음 건요, 청담동 이거 참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입지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조금 보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청담동은 1번이죠. 네. 1번이 한강뷰가 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역세권이긴 한데 사실 청담역까지 거리가 좀 애매합니다. 아, 거리가 좀 좀 멀고 그리고 신축이고 상품성이 굉장히 좋고 이제 초중고를 그 거정 내에 거의 네. 품고 있다 보니까 학교 접근성도 좋아서 이제 1번 권역이고요. 2번은 삼성동으로 갑니다. 여기 삼성동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네. 그 2번 권역이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학군도 괜찮고 뭐 코엑스 접근성도 좋아서 2번이라 할 수 있고요. 3번은 청담역 위아래에 아파트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 고급 주거지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죠. 네. 저기가 사실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셀럽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한강뷰가 보이고 네.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고급 빌라라든지 네. 고급 주거지가 많아서 되게 셀럽들이 선호하는 권역입니다. 근데 결국은 한강 라인이 결국 1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압구정에서 쭉 이어오다가 이제 저기서 이제 주택가로 변하는데 사실 그게 일반 주택가가 아니라 고급 주거지고 그렇죠. 거기서 쭉 더 가면 이제 청담 자이가 나오고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끝이잖아요. 이제 한강뷰 나오는 라인이 없잖아요. 네, 네. 이 희소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잖아요. 와, 강남구에 한강뷰가 보이는 게 청담동이랑 압구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다다 보니까 네. 서초도 사실 뭐 잠원동, 뭐 저 방배동 그 음. 두 라인만 딱 잡으면 끝나버리고 음. 결국 저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이제 위에 걸 사야죠.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한강을 넘어가서. 예, 예. 그것도 이제 언제가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뭐 한남 유타부터 해가지고 네. 성수 전략 그거 되고 나면 결국 10년 지나면 그 두 개 라인 가장 가까운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걸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좋아하는 대치동이네요. 네, 대치동이죠.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치동은 대치역의 위아래를 포함한 걸 제가 1번으로 했는데요. 네. 3호선과 수입당선의 역세권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진행의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치동의 한강 역할을 하는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이 뷰도 보이고 그 다음에 공원 역할을 하서 대치의 한강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고 2번은 살짝 좀 외곽이긴 합니다. 그 다음 역세권이고 좀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3번은 좀 역세권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뭐 학군이나 학원가 접근성이 좋고 신축들이 최근 들에 들어오면서 좀 선호하는 곳입니다. 저 원래 주택가였는데 조금 이렇게 바뀌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1번 섹터가 핵심이네요. 학군 때문에 학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건역은 역삼 도곡이네요. 네, 역삼 도곡인데요. 이제 1번은 한티역과 설릉역 사이입니다. 아, 아파트 밀집 지역이네. 네, 수입문당선과 2호선의 역세권이고 네. 저기도 뭐 학군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리고 한티역에 학원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라 할 수 있고 네. 2번은 도곡역 주변의 3호선 라인인데요. 음. 양재천이 가깝고 나름 평지고 나름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3번으로 가면 양재역 쪽으로 좀 왼쪽으로 갑니다. 그 도곡공원이 있어서 네. 좀 단절된 느낌이 좀 나는데 그 오른쪽 건역과 왼쪽이 좀 단절된 느낌이 좀 그렇죠. 납니다. 그렇죠. 여기는 양재역의 GTX-C라든지 그런 호재가 좀 있고 저기는 언덕이 좀 되어 있고 단지들이 좀 작게 네. 되어 있는 소단지들이 좀 몰려 있어서 1, 2번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정비가 조금 덜 된 느낌이기도 네. 하고요. 야, 1번, 2번은 좀 박빙인 것 같긴 한데요. 2번에도 좀 신축 같은 거 들어오면은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건역은 또 개포네요. 개포동과 이제 일원동인데요. 저기 1번은 대문산 입구역과 개포동역 사이에 있는 수입문당선의 역세권이고 야, 저도 재건축 단지네. 5, 6, 7단지. 네, 개포동에서 입지가 가장 좋잖아요. 네. 저기 5단지, 6단지, 7단지가 네. 거기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개포동역에 뭐 시장이라든지 그런 근린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라 할 수 있고 2번은 사실 구정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비약세권이긴 한데 완전 대단지 신축이 좀 밀집되고 그리고 이제 범대치권의 학군을 공유를 하고 몇 개의 단지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번이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은 저기는 일원동과 개포동이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대문산 입구역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3호선의 왼쪽에 있어서 3호선과 수입문당선을 양쪽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나름 학군이 좋아서 3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1번에 관심을 가지자. 가장 좋죠. 다 좋긴 한데 1번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뭐가 어디가 왜 좋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 1번이 좋은 이유가 두 개의 역을 각각 이용할 수 있고 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대치역이 가장 가깝잖아요. 아, 네, 대치역이 학원가를 가장 네.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포동역에 그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상권이 좀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아무래도 비역세권 아파트가 좀 많긴 하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쉬우니까 1번이 네. 경쟁력이 좀 있긴 하겠네요. 이번은 뒤쪽 라인들은 사실 마을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저것도 사실은 여기 좀 먼 편이긴 한데 근데 저게 지금 5, 6, 7이 저기 바뀌어버리면은 그거보다 무조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비싸죠. 그러니까 개포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지금 저거 거의 지금 개포자이 저 녀석이 거의 대장급 역할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6번 건역이 이제 일원역 근처네요. 네. 일원동과 수서동입니다. 네. 1번은 일원동에 있는 일원역 주변인데요. 3호선의 역세권이고 학군도 나름 좋습니다. 뭐 중상고라든지 그런 학군도 되게 좋고 또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모르면 수서역 인근이 좋다고 생각해서 2번으로 갈 수도 있겠다. 3번이나 1번으로 안 가고. 네. 사실 입지평가를 해보면 1번이 좋다는 거죠. 네, 1번이 훨씬 좋죠. 학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고 네. 임대가 별 거의 없습니다. 아, 저게 신축이 되면 저기도 들썩거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가 대모산 그 고도 제한 때문에 네. 원래 기존에는 층수가 낮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5층으로 지을 수 있게 아, 다시 바뀌어가지고 네. 25층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정말 좋아질 곳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수서역 주변입니다. 수서역 네. 주변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긴 한데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좀 아쉽고 3번은 수서역의 왼쪽에 있는데 저기도 뭐 나름 역세권이고 근데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저한테 한 10몇 년 전에 신동아 저거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회사 다닐 때 어떤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네. 그 친구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지방에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서울 거 사고 싶대요. 사면 되지. 작은 평수인데 그 대신에 거기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은 뭐 3층, 4층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그 중간쯤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위 아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구조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 하고 내가 다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네.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다 가봤으니까 알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신동아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입주가 양호하니까 뭐 지금까지 시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이 7번이네요. 네, 마지막 이제 자곡동, 세곡동인데요. 여기는 뭐 서초로 치면 뭐 우면동인 네. 거죠. 강남에 맞습니까? 강남이긴 합니다. 네. 사실 1번이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고 뭐 초중고도 있고 뭐 대치동도 라이딩 하기가 그렇게 막 멀지는 않아서 네. 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진입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2번은 세곡 이지구인데 여기도 사실 수서역을 걸어서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뭐 네. 임대라든지 장기 전세가 많아서 네.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3번은 제가 검정색으로 했잖아요. 네. 저기는 성남 신촌 공공주택지구와 옆에 붙어 있거든요. 아, 세곡지구라 불리는 곳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와 장기 전세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지하철 이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산 좋고 공기 좋고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저기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대치동호 라이딩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차라리 그때 그냥 저기 네. 뭐 개포 주공 그냥 허름한 거라도 그냥 저걸 살 걸 뭐 이랬던 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격세지가 아무래도 신축이 됐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지금 저기 아파트는 뭐 마포나 뭐 송파나 성동이나 이런 신축 아파트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쪽 한강 쪽으로만 갔으면 어땠을까. 최대한 한강 쪽에 붙어야 됩니다. 야, 실제 이제 서열을 조금 한번 서열화를 했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강남이 동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입지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파트가 잠시 엘스다 보니까 잠시 엘스를 기준으로 하면 네. 역삼레미안이랑 연식도 비슷한데 시세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저것도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네. 레모님 역삼동 가야 돼요? 잠실로 가야 돼요?
뭐 도찐개찐이죠. 그러니까요. 네, 시대가 거의 같은 급지라고 보면 되고요. 개포동으로 가면 개포동 레미안 포레스트가 잠실 엘스보다 10% 정도 높은데 연식을 좀 비교하면 개포동은 잠실보다는 좀 급지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도곡동으로 가면 방금 그 개포는 또 잠실보다는 또 급지가 낮지 않나 이 한마디에 또 욕을 발끈하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댓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했던 근거는 지금 시세가 10% 정도 더 현재 비싼데 네, 연식 차이가 지금 2009하고 몇 년 차이냐? 한 12년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 건물 가치를 비교해보면 한 20% 차이 나네요. 네, 지금 저게 만약에 똑같은 연식이었으면 잠실세가 좀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잠실 르엘의 시세를 봐도 아 그럼 잠실 르엘이랑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랑 싸우면 되겠네요. 제가 개포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죠. 개포 자해를 갖고 와야죠. 네, 개포 프레지던트 자이를 가지고 오면은 잠실 르엘이 시세가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잠실이 개포동보다 좀 더 둘 다 좋은 입지지만 네. 좀 더 좋은 입지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증명을 못할 텐데 르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도곡동으로 가면 도곡 렉슬이 있는데 도곡 네. 렉슬은 잠실 엘스보다 20% 높고 대치동으로 가면 더 시대가 높아야 되죠. 대치동은 뭐 잠원동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잠원동에 있는 조금 오른쪽으로 간 잠원동이죠. 아, 네. 네, 잠원동 왼쪽에 있는 잠원동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잠원동과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네, 비슷할 대치동과 수 좀 있다.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왼쪽 잠원동한테는 못 이기겠네요. 안 되죠. 안 되겠네요. 네. 오른쪽 자본과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반포에서 비안강뷰죠. 네. 비안강뷰인 레미안 퍼스티지로 가면 대치보다 10%는 높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주요 동의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게 세일화가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학군이긴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서초도 학군이 많이 좋아져서 아 좋죠. 네, 사실 중학교 학군은 서초와 강남 차이가 그렇게 네. 큰 차이는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네. 이거 땅 짚고 그 기사를 출처를 해온 건데요. 네. 24년 전국 의대 순위입니다. 30위 이내를 보면 강남은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서초는 2개가 있고 의대 합격자 수도 강남과 서초의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하면 서초동보다는 학군이 좋고,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학공가는 약간 그 반포에서 3호 가는 쪽에 라이딩을 좀 해야 하잖아요. 네. 걸어가기가 좀 학원가를 보내기가 아. 조금 멀거든요. 그렇죠. 걸어서 가격. 네,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반포는 서초구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3호 가는까지는 걸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강남은 다 모든 게 도보권을 해결 가능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네. 그래서 학군적으로는 확실히 강남이 더 우위에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또 목동 같은 곳하고 또 비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잠실이 아니라 또 목동은 또 지금도 재건축 하려고 또 시동을 거니까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동호렉슬 26평과 목동 네. 7단지 27평을 시세를 과거부터 비교를 하면 네. 도곡렉슬이 살짝 높긴 합니다. 네. 현재 시세도 도곡렉슬이 더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동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동 7단지 27평은 현재 기준으로는 34평을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 7단지 27평을 사실은 34평으로 비교를 하긴 해야 됩니다. 목동 7단지 34평이 신축이 되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잠실 리얼과 시세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잠실 리얼이 현재 지금 48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재건축 전으로는 목동 7단지가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네, 이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목동 7단지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재건축 이후로 보면 입지적으로는 도곡동이 더 좋은 입지긴 하거든요. 재건축 이후로 보면은 정말 길게 보면 도곡동도 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입지만 비교하면 이제 도곡동이 목동보단 좋은데 이제 목동 7단지는 사업성을 평가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똑같은 아파트가 대지분 10평인 거랑 뭐 30평인 건 다르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지분이 높으니까
34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이거는 좀 개별 그렇죠. 판단이 좀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 맞아요. 재건축이니까 좀 다르게 좀 봐야 네, 됩니다. 저희가 또 강남에 대해서 한 장 뭐 입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뭐 설명 듣고 기억에 남는 거는 1번으로 가야 되는데 1번은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으로 가야 되는데 2번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애 키우고 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약간 셀럽이나 약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입지다 보니까 또 선호도가 좀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3번에 몰릴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포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반포 잠원이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두 개의 지역이 계속 언급되지 않을까. 1번은 그냥 언어로 좀 빼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이제 5, 6, 7 이렇게 뭐 갈 수 있긴 한데 7번은 지금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고 눈높이를 낮춰서 4, 5, 6까지는 충분히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잠실하고의 비교, 목동하고의 비교. 근데 목동은 그냥 목동이 아니라 사업성까지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아요. 입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 또 오늘 또 강남구 편 한번 뽀개기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도 서초구 편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또 이해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벌써 거의 한 1년 넘게 해왔고요. 네. 1년 넘었죠. 서울 네. 한 바퀴를 지금 다 돌면서 그냥 짧게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간략하게 입지를 좀 안내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2시간, 3시간짜리 저희 입지 평가를 하고 안내하는 것들은 저희 멤버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멤버십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한 달만 더 하면 끝이긴 한데요. 그래도 길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라도 조금 더 깊게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또 멤버십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입지평가 하면서 그동안 뭐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재밌었던 거 그런 것들을 살짝 조금 좀 뭐 직장인이기도 하고 네.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네. 서울을 다 뽀갠 거잖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사실 서울을 한 2번, 3번 정도 이제 다 돌아보니까 네. 이제 서울의 입지를 사실 그 누구보다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그 역량이 그 구독자분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많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각 구별 부동산 입지, 뭐 전망, 영상편도 사실은 전부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서울 입지 강의 또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또 서울 책도 제가 2026년에 그 출판할 예정이거든요. 아, 경기도 이제 입지 분석 책에 이어서 네. 서울 편을 또 출간 네. 예정이네요. 26년도에 출판 예정인데 네.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직장인으로서 조금 임장을 많이 가야 되니까 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런 것들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임장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는 게 사실 자신이 없어서 직장인이면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래서 같이 임장 갈 팀을 만들어서 임장 멤버들이랑 같이 임장을 다녔고 아, 러닝 크루가 아니라 임장 크루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다 임장지로 갔습니다. 아, 네, 뭐 1박 2일, 2박 3일을 이제 여행하면서 임장하고 네.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신 분들은 임장을 할 때 꼭 가족과 같이 임장 겸 여행을 하면 그 부동산 실력도 늘고 그 가족 간의 추억도 쌓고 일석이조지 않을까. 협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가족과 또 사이도 좋아지고 네, 재테크 실력도 높아지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야, 참. 지금 사실 서울 가격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어찌 보면 최근 2년 동안 상승률은 뭐 주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 평균적으로는 더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랬던 경험들이 과거에도 사실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그 구간이 있겠지만 또 한번 또 급등하는 날이 또 오겠죠. 근데 사실 그 한 번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한 번만 잘 잡으면 잡으면 됩니다. 야, 근데 매번 그 순간을 다 놓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그렇죠. 거.
조금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폭락할 음. 거다. 또 그 이야기도 속아버리고. 긴 영상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램군 갓사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